불교 장례식도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불자가 아닌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불구토 상조는 장례 포교사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시다림으로 고인을 축원하며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잡하고 불편하던데 불국토 상조는 어떤가요? 가입 양도 절차를 전화 한 통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입 문의 1577-7675. 이제 오늘은 이제 스트레스 만연의 시대, 스트레스 관련 질병을 좀 이해를 먼저 해보고 또 이 사회적인 집단적인 스트레스 관련 질환들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이런 이제 얘기들을 좀 쭉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스트레스 관련 질병이 아주 중요한 거 몇 개만 적어봤습니다. 저거 말고 훨씬 더 많은데 보십시오. 여러분도 저 안에 한두 개쯤은 다 갖고 있는 게 정상일 겁니다. 소화기계통 질환을 해놓고 위궤양, 대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게 보통 소화가 안 되는 이거 소화 불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 변비도 불량하고 만성 설사 같은 거 뭐 이런 건 이제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랫배가 살살 아픈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낯선 데 가든지 뭐 어려운 입장에 빠지면 아랫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옛날 뭐 물 바꿔 먹어서 그렇다 하는데 그건 다 뻥이고 그런 거죠. 그다음 면역계 질환도 굉장히 많습니다. 암, 일반 감기, 인플루엔자, 감염성 질환 여러 가지 감염성 많아요. 뼈룩이 나는 것부터 뭐 입술에 이런데 이게 불로 터지는 거 있죠. 물집 생기고 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까지 알레르기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뭐.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심장과 혈관계통의 질환이죠. 고혈압,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그다음 내분비계 질환, 제2형 당뇨병, 당뇨병이 400만 명이 넘는 시대로 왔다 그러죠. 류마티스성 관절염, 여자분들 대개 한 5, 60대 되면 거의 다 다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때때로 그러다가 이제 좀 만성적으로 돼버리는 수가 있죠. 또 월경전 증후군, 월경하기 전에 배가 아픈 거예요. 그다음에 성욕 감퇴. 요즘 스트레스 받으면 성욕 감퇴되고 무정자, 애기 그렇게 애도 못 낳고 그러니까 한두 가지 병이 아닙니다. 정신신경계 질환으로 탈진 상태에 빠졌다, 번아웃 됐다, 이런 말을 하죠. 우울증, 불안, 직무불만, 불면증, 기억력 감퇴, 또 만성 피로 이런 거, 각종 학습 및 인지 장애, 기억 장애 이렇게 오는 거다. 자, 하나 안 했는 게 온갖 종류의 통증을 안 썼어요. 이 원인 불명의 통증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만성 두통, 편두통, 근육통, 변비통, 요통 이런 것들. 근데 이 MBSR 마음챙김 명상을 의료에 활용해가 제일 먼저 효과를 본 거는 통증입니다. 만성 통증.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불안, 우울 이런 거, 긴장 이런 효험을 보고 지금은 암까지 가 있고요, 치료가. 그래서 이제 아까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스트레스 관련 환자가 병원을 찾는 1차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많게는 80 내지 90%다 이랬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분 친지나 또는 지인들, 가족들 가운데 이런 류의 지금 일간 이런 류 질병 갖고 계시면
명상을 좀 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스트레스 관련 질환이면 병원에 가봐야 아무리 검사해봐도 병 없다 그럴 거예요. 근데 본인은 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인의 이 자살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 한국인들이 이 당면하고 있는 너무나 심각하고도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 자살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요. 6.25 전쟁하면서 자살하는 일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이 민족의 역사에 가장 큰 고통을 치룬 게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엄청난 사람 죽고 재산을 잃고 고향을 잃고 뭐 가족을 잃고 엄청난 재앙 속에 절망 속에 빠졌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물풍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언제 이제 그 우울증과 자살을 한 그 우리 한국이 그러냐면 OECD 아니죠 IMF예요. 그 IMF를 당하면서 2만 불 뭐 소득까지 올라간다 막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외환 부족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뭐 여러 가지 음모설이 있다 뭐 그런 말도 있고 하지만 뭐 잘 모릅니다만 어떻거나 하루 만에 막 기업이 도산을 하고 뭐 중소기업 막 도산하고 뭐 이루 말 못할 참담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살률이 번쩍 올라가서 우리가 세계 OECD를 해서 단연 1위 국가가 되고 세계 1위로 지금까지 그대로 굳건하게 1등을 금메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얘기죠. 이 표로 보이고 있는데요. 제일 오른쪽이 제일 높은 게 이게 한국입니다. 10만 명당 25.8명이에요. 35.6인까지 올라갔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많이 내려와요. 2015년 데이터입니다. 그 옆에가 일본이 세계에서 2위 국가고 제일 경제가 미국 다음이라고 하는 일본이 보세요. 두 번째가 일본이면 두 번째가 일본. 예, 일본이 18.7인이에요. 18.7. 근데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배울 때요. 이 대학 다닐 때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우리가 의과대학에 가서 정신과에 가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정신과 교수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세계 제일 자살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은 우리 배운 것도 그렇잖아요. 뭐 안 되면 이렇게 착 알복하고 뭐 뛰어내리고 막 그게 바로 자기들의 깨끗함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걸 나라의 또는 의리를 지키는 거고 그런 문화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일본도 역시나 이런 그 소극적인 것 같아요. 보면 문제 대처하는 게 자기를 자학하는. 서양 사람들은 여기 지금 세 번째가 이제 서양의 슬로베키아예요. 슬로베키아는 워낙 체코하고 두 개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갈라졌어요. 제가 2003년인가 체코와 슬로베키아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체코는요, 그게 이제 아주 그 공업이 발달돼 있어. 프라하 그 체코의 그 옛날 그게 그 도나우강 다리가 있고 뭐 이 카프카성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것도 있고 뭐 아주 그 체코의 체코 굉장히 공업이 공산주의 시대는 체코 총이 세계 제일 좋은 총이었대요. 기계 공업이 발달돼 있고 그런 체코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슬로베키아는 이 산중에 있더라고요. 산악지대에 있고 조용한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자살하는지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게 국민투표에 의해 가지고 서로 그 인종이 다른데요. 체코 인종과 슬로베키아 인종이. 그래서 스스로 갈라서기를 그렇게 갈라섰대요. 그래. 투표에 의해 가지고 두 나라가 돼본 거예요. 한 나라가. 어떤 그렇게 이제 그 슬로베키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낮은 나라를 보면 한 두 나라를 보면요. 제일 낮은 나라가 덴마크예요. 덴마크가 10만 명당 11.3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웨덴 10만 명당 11.4인.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하나가 이제 스위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스웨덴이 세계에서 제일 스웨덴 또는 뭐 노르웨이, 핀란드 이게 부쿠라파, 덴마크 포함해 가지고 복지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고. 스트레스 관련 연구를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증거가 인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국가 예산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연구에 쓰고 있어요. 스트레스 연구를 하려면 이쪽에 연구해 난 사람들, 스웨덴 이쪽 사람들 연구를 우리 이쪽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참고하거든요. 그만큼 이 나라는 국민들의 정신적인 건강 이런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일본 보세요. 일본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미국은요. 자살률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게 많아요. 많고 평균 수명이 짧아요. 그 한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리스보다 국민 수가 두 배나 많으면서도 평균 수명은 더 짧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갈등 때문이에요. 빈부 갈등이라든지 사회적인 갈등이 심해요. 종교적 갈등이라든지 인종적 갈등이라든지 문화적 격차라든지 이게 심하다 보니까 아주 이 균등하고 큰 갈등이 없는 그런 나라보다는 안으로 당하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아 봐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수명도 짧고 스트레스도 높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남나라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보십시오. 당연히 1등이 우리 이거 어떻게 해 나가야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앞으로 점점 더 도산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죠. 우리 남북 간의 갈등, 이게 세계 유일한 분단된 국가잖아요, 지금. 이 남북 간의 갈등, 전쟁의 갈등, 핵의 위협. 거기서 지금 이제 조금 숨통을 작년에만 해도 이제 남북 간에 막 소통이 일어나고 교류가 되고 조금 좀 무드가 좋았는데 또 하노이 저것도 계기로 해가지고 또 암담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참 앞으로 어떻게 그 우리 사회의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우울증도 좀 개선하고 자살도 좀 창피한 이 자살률도 좀 낮추고 행복한 나라로 가야 할 것인가. 걱정입니다. 이게 다 우리는 너무나 빠른 시간에 성장을 했고 너무나 빠른 시간에 모든 게 일어나다 보니 이게 적응을 잘 못하고 그게 우리 마음을 못 맞춰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무너진 상태, 그걸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를 못 돌아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국가 역점적 사업으로 스트레스를 다 주는 명상 사업을 좀 벌려야 안 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우울증이 심각하냐.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아까 본 것처럼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우울증이 되면 사람들의 의욕을 상실하잖아요. 우울증으로부터 암으로 또 바뀌어요. 이게 또 암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면 몸도 우울해진 거예요. 모든 활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대사도 떨어지고, 막 그 신진대사가 높아지고 활력을 막 해야 되는데,
마음이라는 이 운전수가 그냥 축 처져 있으니 몸도 축 처져 버려. 이런 이제 문제입니다. WHO가 말하기를 앞으로 그 2005년에 한 얘기인데 가장 21세기 이 초도의 시급한 문제는 우울증이 문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앞서서 2005년의 경우를 보면 우울증과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 이것이 모든 병의 3분의 1을 이룬다. 지금 여기에다 중독이 훨씬 더 많이 가세를 하고 있어요.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무슨 중독 뭐 더 많이 가세요. 일시적인 탈피구죠. 일시적으로 탈피. 그죠? 우리 괴로우면 뭔가 뭐 탈피구를 찾아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탈피구란 거에 순간적으로 쾌락을 주는 그 도파민 순간적으로 확 흘러나오는 거기에 의존하려고. 그 노름도 하려고 그러고 뭐도 하려고 그러고. 자, 이렇게 오는 것이 결국은 이것들이 모여가지고는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WHO는 2020년 우울증 하나로 이제 모든 질병의 3분의 1을 된다. 21세기가 가장 첨단 과학, 오지 시대로 가고, 오지 시대가 뭔지 잘 모르는데만은 매스컴에 하도 떠드니까 뭐 우리가 오지 시대를 맞이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무슨 뭐 AI, 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로 오고, 먼 시대로 가고, 잘 생경한 개념, 적응을 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시대로 막 달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의 그 행동이라든지 마음의 적응은 안 돼 있잖아요. 받아들이고 못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격차가 자꾸 생길 거 아닙니까? 적응 격차가 생길 거 아닙니까? 적응 실패자가 생기게. 남녀 간의 문제도 그래요. 남자나 여자의 성적인 관점이 자기가 어릴 때 배웠던 그대로 적용하려고 그러거든. 그게 안 통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 간에, 남성, 여성 간에 성간 갈등 생기고, 세대 간 갈등, 뭐 직업 간의 갈등, 뭐 지역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그래서 이런 거는 약물 치료로서 근본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이 명상이라고 그 책에 분명히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걸 제가 2005년경에 이 논문을 읽고 내년 2020년 내년입니다. 이렇게 다가오는가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